선거구 획정안이 통과됐지만 여야 기득권 다툼에 선거 개혁은 공연불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맨홀에서 작업자가 유독가스에 질식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안전 불감증은 여전합니다. 전북 교육에 대한 불만이 여전합니다. 특히 진로교육과 진학지도에 대한 만족도가 낮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선거구 획정안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4월 총선이 이제서야 재궤도에 오를 수 있게 됐지만 그간 논의됐던 선거 개혁은 여야의 기득권에 갇혀 단 한 발도 내딛지 못했습니다. 이창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거구 획정을 놓고 길고 길었던 여야 간 줄다리기가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전북은 종전과 달리 선거구가 한 곳 줄어 10개 선거구로 4월 총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그러나 선거법 개정안에 담긴 내용은 지역 253석, 비례 47석에 맞춰 선거구를 재조정한다는 게 전부입니다. 정당 득표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나 낙선자 중 득표율이 가장 높은 한 명을 당선시키는 석패율제 같이 고질적인 지역 편중이나 사표를 방지하기 위한 선거 개혁은 단 한 건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1년 전 전북을 찾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석패율제 도입에 정치 생명을 걸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망국병인 지역감정 해소를 위해서는 뭐든 다 동원해야 돼. 그래서 석패율 제도는 반드시 돼야 됩니다. 그러나 여당은 과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핑계로 논의조차 거부했고 결국 호남에서 자당 후보의 국회 진입은 넘기 힘든 벽으로 남게 됐습니다. 현 정치권이 정치 개혁에 최고 쉬운 석패율마저도 하지 못하고 옛날로 다시 돌아갔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당내 분열에 힘 한번 써보지 못한 무기력한 야당 역시 책임에서 자유스럽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탄생한 도내 완주 진무장 선거구는 좌우 길이만 100km로 표의 등가성은 확보했는지는 몰라도 지역 대표성은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기득권 어떤 정치를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이 강하게 채찍을 들어주셔야 20대 국회에서 정치개혁도 가능하지 않나. 선거구 획정의 그늘에는 비례의석을 빼앗아 거대 양당에 유리한 지역구 의석만 늘린 기득권 잔치가 숨어 있음을 유권자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4.13 총선 예비 후보들을 살펴보는 시간. 오늘은 도내 정치 1번지 전주갑 선거구입니다. 전주갑은 구도심에 위치해서 도심 재생이나 재개발에 관심이 많은 지역인데요. 박찬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갑은 모두 10명의 후보들이 표밭을 누비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도시재생 전문가인 천상덕 씨가, 더불어민주당은 현역인 김윤덕 의원이 각각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국민의당에서는 전직 도의장 출신인 김광수 씨와 유철갑 씨, 이기동 전 광주고검 검사, 기자 출신인 강동호 씨, 홍찬혁 세계사이버대 외래교수, 이관승 전 코아백화점 회장 등 모두 6명이 당 공천을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무소속 후보로는 유종군 전 도지사와 기자 출신의 이범석 씨가 도전장을 냈습니다. 전주갑은 재선을 노리는 김윤덕 의원의 아성에 맞서 국민의당 최종 후보로 누가 나설지가 현재 최대 관심거리입니다. 안 그래도 현역 의원들 다 물갈이 해야 한다고 하는 그 정서가 있으니까 시민들이. 전주갑은 침체된 구도심의 활성화와 전라 감영의 복원, 한옥마을의 외연 확대가 지역의 가장 큰 현안입니다. 지역이 도심 속에 낙후된 지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낙후된 지역은 그대로 놔둘 것이냐? 저는 이것이 관건이라고 봅니다. 이를 해결할 적임자에게 표심이 움직일 전망이지만 후보들에 대한 인지도가 아직은 높지 않아 유권자들이 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선거구 명칭이 전주 완성갑에서 전주갑으로 바뀌면서 아파트 밀집 지역인 인후 3동이 새로 편입돼 선거 판세를 가를 또 다른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더민주당을 탈당한 전정의 의원이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선거에서 무소속 출마는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국민의당 요청이 오면 입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의원이 입당하면 국민의당의 교섭단체 구성에 탄력이 붙을 전망인데요. 전주병 선거구에서는 국민의당 김근식 후보가 사퇴해 정동영 후보가 사실상 국민의당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20대 총선에서 전북 출신 새누리당 비례대표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도당은 소외된 목소리를 반영하고 균형 발전을 위해 최소한 당선권에 전북 출신 비례대표 한 석은 배려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도내에서는 전희재, 김항술, 김종훈 등 도당이나 당협위원장들이 총선 비례대표 순위에 올라와 있지만 출마조차 미룬 인물들이어서 당내 비판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맨홀에서 작업을 하던 인부 2명이 유독가스에 질식돼 중태에 빠졌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의 질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도 안전 불감증은 여전합니다. 김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조대원이 맨홀 안에서 인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군산 대야면 한 공사 현장에서 맨홀에 들어가 작업을 하던 인부 2명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50살 전모 씨 등 2명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중태에 빠졌습니다. 가스가 일시에 올라오면 이제 그냥 10초에서 7초만 숨을 못 쉬면 그냥 그 가스가 들어가고 나오려고 위에서 사람이 손을 잡아주려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해버리니까. 당시 작업자들은 노후된 상수도관 교체를 위해 깊이 3m, 지름 60cm가량의 이 맨홀 안에서 작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관로를 절단하자 안에 있던 각종 유독가스가 밀폐된 공간을 채우면서 순간적으로 질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고를 당한 인부 2명 중 1명만 마스크를 착용했는데 그마저도 공기 정화 기능 등이 떨어지는 일반 마스크였습니다. 평상시에 이제 그 업체에서 안전교육을 제대로 했는지, 보호장구는 어떤 부분들이 있었는지 그런 거 확인을 해서. 인부들은 하청의 재하청을 거쳐 고용된 일용직 노동자들. 고용주의 안전관리 소홀 여부를 묻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 2010년부터 5년간 밀폐된 공간 내에서 발생한 질식재해는 107건으로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고 치사율도 70%에 달할 정도로 높지만 안전 불감증은 여전합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전주 항공대대 이전 예정지에 대한 토지 수용 절차가 시작됩니다. 전주시는 항공대대 편입 부지 가운데 보상 협의가 안 된 27필지에 대한 수용 여부를 판단하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내일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매입 대상 토지 270만여 평방미터 중 절반 정도만 보상 협의를 마쳤으며 나머지는 토지 수용 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로컬 푸드 매장이 올해 5곳 더 늘어납니다. 전라북도는 오는 10월 혁신도시 내 전북 농식품마켓을 비롯해 호남고속도로 이서휴게소와 부안 곰소항, 익산 지역 등의 로컬 푸드 매장 5곳을 더 개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도내 로컬 푸드 매장은 23곳으로 지난해 총 553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도내 학생과 학부모들이 진로 진학 교육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동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교육청이 지난해 실시한 교육정책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 모두 8,800명가량이 응답한 결과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은 진로진학 교육 부문이었습니다. 10점 만점으로 환산해 학부모는 6.99점, 학생은 더 낮은 6.41점을 주었고 10개 안팎의 전체 문항 평균 점수보다 1점가량 낮았습니다. 특히 진로진학 교육의 만족도는 군 지역보다 시 지역에서 더욱 떨어졌습니다. 상대적으로 관심이 높은 지역의 만족도가 오히려 낮게 나타난 셈입니다. 현행 입시 체계에서 학력을 높일 수밖에 없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조사 결과에 고스란히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학교 입장에서 보면요, 좀 집중식으로 해주길 바라죠, 선생님들이요. 공부를 못 믿느냐라고만 자꾸 믿어달라고만 하지 말고 좀 어떤 부분이 그런지에 대해서 좀 의견도 많이 청취하고 좀 그랬으면. 이 같은 우려는 교사들의 만족도 조사에서도 반영됐습니다. 수업 혁신 등 9가지를 묻는 질문에서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고 학교 안정과 진로직업 교육이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해까지 3년째 기초학력 미달 비율 전국 최고를 기록한 데 이어 학력과 관련한 학생 학부모 만족도에서도 낮은 점수를 받은 전북교육. 심각한 고민과 대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도내에서도 학교에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 3명이
해직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교육부는 학교 복귀 명령에 따르지 않은 정교조 전임자 39명에 대한 직권 면직을 요구했는데 전북교육청은 이 가운데 도내 지역에 해당하는 3명에 대해 무단 결근 일수를 고려해 직권 면직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오는 18일까지 실시 여부를 확인한 뒤 지키지 않으면 직무이행 명령을 내릴 예정입니다. 도입회 의결로 올해부터 시작된 전북 학교 자치조례가 당분간 시행되지 못하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전북 학교자치조례에 문제가 있다며 교육부가 낸 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 본안 판결이 있기 전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전북 학교자치조례는 지난해 12월 도입회 의결을 거쳐 지난 1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네, 조금씩 봄 기운이 찾아오고 있는데요. 오늘 출근길 전주 시내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통일광장에서 종합경기장 방면입니다. 교차로 간 교통 흐름을 보시면 부지런히 차량들이 오고 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기온이 크게 올라 한낮에는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 시내 상황이었습니다. 총선 40여일을 앞두고 4.13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예비 후보들은 자신을 알리기에 정신이 없어 보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전북에서 한 정당의 지속적인 패권은 도민들의 투표권을 제한하고 지역 정치인들의 기득권을 강화해 왔습니다. 그러나 20대 총선을 앞두고 전북의 정치 지형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제1야당의 텃밭으로 여겨졌던 전북 지역에서 제2야당의 출현으로 20대 총선은 전북을 포함한 호남 정치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전북의 정치는 실질적인 본선 경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 도민들은 실로 오랜만에 제대로 된 본선 투표를 할 수 있는 선거 주권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북에서의 다당제 구도는 제20대 총선에서 정당 후보 간의 선의의 경쟁을 펼칠 것으로 기대되며 전북 정치의 주권을 획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전북 정치는 중앙 정치에 애석되고 호남 정치에서 광주 전남 정치의 그늘에 가려 있었습니다. 이제 전북 정치는 예속과 그늘에서 벗어나 전북 도민을 위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고 고된 노력을 통해서 전북의 경제와 민생을 살리고 매진하는 기회로 삼길 바랍니다. 전북 정치 지형의 다양화로 인해서 선량을 뽑아내는 도민들의 책무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선거를 돕기 위해 시민사회단체들은 정치인들의 공약을 살펴서 헛된 공약을 가려내고 우수한 공약을 알리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북 도민들은 정치의 주인이 되어 정치의 중심에 서서 정치인들을 감시해야 합니다. 도민들의 바른 선택으로 발전하는 전북이 될 수 있도록 이번 20대 총선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MBC 논평이었습니다. 완주군 이서면 등 도내 3곳이 보건복지부가 공모한 복지 허브화 선도 지역으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또 최근 농촌 지역 학생들을 위한 통학택시가 늘고 있는 가운데 진안군도 통학택시 운영에 나섰습니다. 그 밖에 도내 시군 소식 이흥래 기자입니다. 보건복지부의 복지 허브화 사업은 기존 읍면동의 기능 가운데 복지 기능을 대폭 확대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통합 사례관리, 민간조직 활성화를 통해 저소득층의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는 완주군 이서면 등 도내 3개 지역이 선정됐는데 완주군은 기존 팀과 별도로 맞춤형 복지팀을 새로 구성하고 전문가 컨설팅도 병행해 주민복지를 한층 강화할 계획입니다. 복지 허브화 사업을 통해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체감도 높은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복지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진안군도 이번 달부터 농촌 지역 중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통학택시를 운영합니다. 지원 대상은 학교 앞편도 4km 이상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으로
9개 중고등학교에 140여 명이 대상인데 이용 요금은 500원입니다. 순창군이 최근 출산 장려금을 대폭 올렸습니다. 순창군은 첫차의 출생 시 지원했던 220만 원의 장려금을 300만 원으로 올리고 넷째 아이 이상을 출산하면 1,200만 원이었던 장려금도 1,500만 원으로 올리는 한편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지원 등 지원 시책도 다양하게 추진합니다. 올해로 28번째인 지리산 뱀사골 고로쇠 약수축제가 이번 주말 남원시 산내면 뱀사골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약수축제에서는 고로쇠 힐링 걷기 대회와 고로쇠 빨리 먹기 등 이벤트를 비롯해서 축하 공연과 지역 농산물 판매장 운영 등 다양한 행사도 열리게 됩니다. MBC 뉴스 이웅래입니다. 전주시가 농번기를 앞두고 농촌동 마을 주민들을 위해 공공급식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공동급식 기반시설을 갖춘 마을 가운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가 20인 이상으로 전주시는 총 9개 마을을 선정해 마을당 연간 40일까지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을 단위 공공급식은 완주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가 먼저 시작했으며 호응이조차 도내 전체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아버지 집에서 지내면서 행패를 부리고 아버지를 때린 43살 김모 씨에 대해 존속 상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14일 진안의 한 가정집에서 술에 취한 채 아버지 79살 김모 씨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유리창을 부숴 다치게 한 혐의입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44살 이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김제 용지면의 한 운수회사에서 경리로 일하며 지인에게 돈을 송금하는 수법으로 4억 4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해빙기를 맞아 급경사지 등에 대한 안전점검이 이뤄집니다. 전라북도는 이달 말까지 각 시군과 합동으로 분야별 현장 점검반을 운영해 급경사지와 어린이 놀이시설, 도로 등 2만 3천 곳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급경사지는 안전진단 C등급 이하인 88개소에 대해 낙석 위험 등을 집중 점검해 보강할 계획입니다. 네, 계속해서 도내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익산 예술의 전당은 내일부터 31일까지 백제 익산의 문화를 현대미술로 해석한 전시회를 엽니다. 미술 학도들이 작가로서의 첫 발을 내딛는 신예 작가 초대전이 오늘부터 16일까지 우진 문화공간에 마련됩니다. 피아니스트를 꿈꾸는 6명의 제자와 스승이 함께하는 무대가 오늘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있습니다. 영화 소년 파르티잔 무료 시사회가 오늘 익산 공공영상미디어센터에서 있습니다. 태평무 등의 전통춤을 선보이는 공연이 오늘 군산 예술의 전당에서 무료로 펼쳐집니다. 제28회 지리산 뱀사골 고로쇠 약수제가 모레 남원시 산내면 반선관광 주차장에서 개최됩니다. 전북도에 찾아가는 산란농정 설명회가 오늘 임실군청에서 열립니다. 전라북도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오늘 전라북도 체육회로 새롭게 통합해 출발합니다. 지평선 아카데미 강좌가 오늘 김제시청 대강당에서 강헌구 한국비전교육원 대표 교수의 초청으로 진행됩니다. 한옥마을의 넓이와 깊이라는 주제로 마련된 전주 인문학 나눔 강좌가 오늘 전주시청에서 열립니다. 오늘 전라북도 지역 날씨입니다. 오늘은 가끔 구름이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군산 16도, 전주 17도 등 15도에서 18도의 분포로 포근하겠으며 당분간 평년보다 기온이 큰 폭으로 웃돌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